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26번 문항 저랑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26번 문항 상담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어떤 상담 파트가 있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이론,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상담이론, 번의 교류 분석, 글래서의 현실중심 상담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프로이드는 상당히 이론에서 나오기 좀 힘들다면 일단 앨리스와 번과 글래스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앨리스와 글래스는 알 거예요. 그리고 글래스는 2013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어요. 앨리스. 죄송합니다. 글래서의 이 현실주의 상담이론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공부해보면 앨리스와 글래서는 한 번씩 해볼 텐데 번의 교류 분석 상담이론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것까지 알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고 넘어가신 분들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앨리스의 합리정서 상담위로 한번 쭉 복습해 볼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글래서의 현실치료 상담위로는 2013학년도 27번 문항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문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에릭 번의 교육 분석 상담 이론에서 세 가지 자아 상태 이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은 아예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다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번의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 여기 보시면 번은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제시했다.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를 강조하며 주요한 상담 기법 중 하나로 구조 분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서술형 시험에서도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의 세 가지 자아 상태인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 기법인 구조 분석까지는 물어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교육학 시험 문제에서. 하지만 이 교류 분석에서 존재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무엇인지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 기준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스터 되고 나면 앨리스의 합리정서 행동 상담 이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REBT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이거 먼저 만들었지만 이제 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앨리스 먼저 넘어가고 에릭 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번 교류 분석 상담은 뭐냐면 인간의 자아 상태를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나누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자아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상담 이론이 바로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뭔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교류 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저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모 자아부터 먼저 봅시다. 부모 자아는 프로이드의 초자아 유사한 개념이다. 초자아는 도덕적 관념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이 부모 자아는 아이가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그 내용이 아이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내면화된 결과로 나타내는 자아다. 즉 부모 자아는 아이가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일정하게 자신의 내적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는 게 바로 부모 자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모 자아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보안에 따르면 바로 비판적 부모 자아와 양육적 부모 자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 부모 자아는 뭐냐? 첫째, 주장적이고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는 기능의 어떤 부모 자아다. 양육적 부모 자아는 배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고 위로하는 수준의 부모 자아다. 즉 초자 뭔가 도덕성에 관여하는 초자아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 자아는 번의 관점에 봤을 때는 뭔가 남성 여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물론 옛날 이 에릭 번은 남성 여성이라고 표현을 그 당시에 아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비판적 부모 자아는 뭔가 이제 남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됐다고 뭔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관점의 어떤 그 부모자 양육은 수용하는 측면의 어떤
초자아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부모자아는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부분은 적으면 만점, 못 적으면 아예 틀려버리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성인자아는 뭐냐?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에고와 유사한 겁니다. 그냥 자아라고 볼 수 있죠. 생애 초기에 유아의 언어 능력이 형성됨에 따라 발달하는데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 성인자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성인자아는 에고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아동자아는 뭐냐면 본능과 비슷해요. 프로이드의 이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어린아이의 감정 양식이 내면화된 것이다. 아동자아는 자유로운 아동자아와 순응하는 아동자아도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본능 혹은 아동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자유로운 것과 순응하는 것. 자유로운 것은 뭐냐면 천진난만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자아가 있는 그런 자아도 아동자아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뭔가 순응하고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죠. 타협하고 뭐 인내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뭔가 어떤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을 보이는 것도 어린아이 습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자아는 순응하는 아동자아와 자유로운 아동자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고 부모자와 아동자아는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에르번의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뭐 구조 분석 간단히 살펴본 뒤에 앨리스의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